자, 우리 신정은 특파원님,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키고.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신정은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인사드리네요. 네. 네, 이렇게 거리가 멀리 있지만 또 저희가 이제 줌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서 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워낙 좀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 재밌게 듣고 또 제가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정은 특파원님이 지금까지 첨삭을 해주신 분들은 다 아나운서 분들이었는데 우리 신정은 특파원 기자십니다. 그 저희 대한민국 청년 청소년 연설된 아주 초창기부터 계속 멘토로 심사위원으로 또 첨삭위원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모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밥 네, 저는 먹다가 아무래도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떻게 그 글 구성이 좀 더 잘 되어 있는지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다희 씨, 김다희 씨부터 먼저 발표하고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다희 씨 네, 음소거 켜주시고요. 이거 우리 이거 첨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스처나 표정을 좀 네네네. 봐야 돼서 얼굴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네, 지금 여기 이만만 잠시만요. 보이고 있죠? 네, 네, 어, 좋습니다. 보이세요? 네, 네, 됐습니다. 자, 준비, 네. 시작. 안녕하세요. 솔직한 성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화할 이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다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 계신 여성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성의학과, 즉 산부인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성의학과의 다양한 진료 항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여성의학과는 임신과 출산을 주관하는 산과와 여성 생식기와 월경통 등을 주관하는 부인과로 나뉩니다. 보편적으로 산부인과라고 불리지만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는 점, 명칭이 주는 사회적 인식 탓에 비혼, 비임신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짐을 이유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설에서는 여성의학과라고 부르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장기를 아기 주머니로 치부하는 자궁이라는 단어 대신 세포의 집이라는 포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여성의학과를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성의학과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실제로 여성의학과에 다녀온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사회 인식과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한 시선들을 온전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사회적 시선은 여성의학과의 정확한 진료에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여성의학과에서는 질삽입을 이용한 진료가 필수적인데 성관계 전의 여성에게는 촬영학이라고 하는 질주름이 손상됨을 이유로 아예 시행하지 않거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성인 여성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로요. 내 몸에 대한 일인데 나의 동의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질주름은 운동 등에 의해 쉽게 파열될 수 있는 건데도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남성형 탈모와 푸동 질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통점은 아직까지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고 주목을 받는 탈모 연구에 비해 푸동 질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당장 월경통만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 공통제를 먹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의학만이 아닌 생활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중학교 때였어요. 야, 나 자위해봤다? 라고 말하며 서로 경험담을 나누는 남학생들. 물론 자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비교적 쉽게 거론되는 남성의 성 혹은 성적 행위에 비해 여성의 성과 성적 행위는 금기시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학생이 얌전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학생도 여학생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만 가정과 학교에서 여성 자위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월경 주기와 임신, 출산만을 교육하며 마치 여성의 자위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분위기 탓에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의 자위도 공교육에서 항상 거론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남성의 자위를 의미하는 은어는 있고 여성의 자위를 의미하는 은어는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의 성적 행위를 비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자위가 무슨 출생의 비밀이라고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러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각자 올바른 성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세한 성교육을 제안합니다. 물론 시행 중인 것도 있겠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현재 월경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월경컵을 사용하기 전에 궁금한 것들은 물론 월경컵의 존재조차 인터넷으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월경용품이라고는 월경 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터넷은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가 많지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의무는 공교육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여자는 월경, 남자는 문경을 합니다. 임신하고 10달이 지나면 출산을 합니다. 라는 두루뭉술한 이야기 대신 여성의 월경용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출산 시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성기는 왜 다양한 모양인지, 질주름은 무엇인지 등의 상세하고 더욱 실생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 솔직하고 개방된 성문화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건전하고 더 배려 깊은 성문화 또한 조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3시 7분, 지금 3시 3분에 시작해서 7분에 끝났으니까 대략 한 4분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하면 5분 나올 것 같네요. 먼저 우리 박범수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그 좋은 점은 주제도 좋고 그 주제를 어떻게 연설을 할 것인지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연설도 좀 잘하셨는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연설의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초등학생 수준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었죠. 네,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소연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중간부터 들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 저번 주 토요일에 들어왔을 때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더 단어 설명을 초반에 하거나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먼저 설명한 점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번보다 더 정확하고 조금 세밀한 부분이 들어간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수현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일단은 저도 지난주에 들어왔었는데, 지난주에 코멘트 해드렸었던 내용들 중에 조금 단어 설명이 필요하거나, 조금 이 단어를 이 연설 때 사용할 거다라고 조금 더 청중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수정된 지점들이 너무너무 좋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여성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흐름으로 연결된 지점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저는 청소년들 이야기가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친구들이 여성병원에 가는 것을 되게 뭐 불편해한다, 혹은 뭐 좀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친구들이 느끼었을 때 여성병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교육 시간에 여성병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랑 이런 것들이 더 수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이런 여성의학과의 여성 건강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자 청소년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신정은 기자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단점이 별로 없었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해주시고, 네,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 정도 개선할 점을 말씀을 드려야지 또 진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주제가 약간, 그 여성의학과를 얘기하다가 또 이제 뭐 월경
컵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을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주제가 걸리는 것 같아서 차라리 하나의 주제를 또 포커스를 맞추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발음 말씀하시는 거, 글 문장력 모두 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뭐 워낙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발전이 돼서 그냥 이대로 바로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좋았던 점은 처음에 솔직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주제를 제시한 게 굉장히 좋았고, 또 여성의학과 산부인과가 아니라 왜 여성의학과라고 하는지, 자궁이 아니라 왜 포궁이라고 하는지 뭐 등등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입부에 친절한 연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성형 탈모와 포궁 질환의 차이점과 뭐 공통점 얘기해 보겠다. 되게 재밌는 비유죠. 남자인 청중 입장에서 들어봐도 되게 재밌는데, 이 탈모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탈모 치료제를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해주셔도 이 친구가 우리 동시대를 같이 살면서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이게 잠깐 현장이 약간 뒤에 보니까 사진들 좀 흔들흔들 하는 게 외부인가 봐요? 야외인가 봐요? 야외 아니, 소리가 좀, 장벽이고 선풍기를 틀어놔서, 선풍기. 네. 그러니까 소리가 좀 들렸어요. 야외 외부 소리가. 그래서 나중에 영상 찍으실 때는 그 외부 소리 좀 안 들리게 잘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영상을 할 때처럼 딱 얼굴이 가운데 나오게 해서 잘 보이게 그렇게 촬영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예선 통과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그럼 다음 순서로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우리 박범수 씨. 나가보도록 네네. 할게요. 아니,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네네. 네. 박범수 씨 준비하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왕초등학교 3학년 박범수입니다. 저는 평소에 유쾌한 성격인데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 문제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학교와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꼭 군대에 가야 하나요? 안 가고 싶어도 국가가 꼭 가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북한은 여자와 남자 모두 군대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에서의 문제는 두 국가 모두 남자의 군복무 기간이 여자의 기간보다 더 길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두 국가들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반론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제가 학교 쉬는 시간에 여자친구, A는 아닙니다. 그냥 여성친구입니다. 와 싸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무조건 남자는 강하다며 저한테 먼저 사과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2학년 때 여자친구가 제 연필을 허락도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건성으로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단호한 말로 싫어라고 말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더 맞설 힘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제가 학교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여자친구들은 청룡열차를 탔는데 남자친구들은 무서워서 못 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자가 무조건 더 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초3 시기에는 여자가 육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남자보다 많이 약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예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남자의 군대 가기처럼 여자는 결혼을 해 배우자와 의견을 같이 해서 임신을 하면 아기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여자는 씩씩하면 안 된다는 편견도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넌 여자애가 왜 그렇게 뛰어다니니? 와 여자친구들을 축구나 농구, 딱지치기 같은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 행위도 많이 봤습니다.
1학기 때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남자친구가 역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자친구를 딱지 시합에서 따돌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장소 A를 말하고 남자친구에게는 장소 B라고 말한 사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남자친구가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자친구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들을 또 괴롭히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남자친구들도 또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녀가 서로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을 학교에서 못 사귀고 차별만 했다면 어른이 돼서 더 큰 문제나 나쁘면 전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작은 성차별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분에 시작했는데 17분에 끝났으니까 시간은 뭐 일단 적당한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조윤성 씨, 조윤성 학생,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내용은 좋았는데, 약간 그때 얘기했던 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정확한 근거를 더 대주셨으면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정의현 씨, 정의현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제 약간 그래도 어린 나이에 비해서 약간 얘기를 더 잘한 것 같아서 좋았긴 했는데 도중에 나온 약간 뭐 제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 여자친구 아니면 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말한 게 조금 걸려서 그냥 차라리 좀 더 말했어도 별로 상관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하센터로 가볼게요. 강자겸 선생님, 강자겸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전 처음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군대 이야기로 막 호기심을 좀 끌고, 그다음에 뭐 자신의 이야기로 뭐 이제 여자친구, 여성친구 막 이런 좀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서 약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것은 저는 있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이제 시작을 이제 군대로 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끝까지 계속 가는 주제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마지막에는 성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성차별적 이게 볼 수는 있으나 이 군대라는 이야기가 워낙 좀 큰 주제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좀 보기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안에 세세하게 살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았을 것이고 아마 이전 첨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좀 그 사이에 좀 이야기가 좀 더 첨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현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수현 선생님? 일단은 저는 지난주에도 사실 들었었어가지고, 일단 아마 그때 이제 주신 피드백들을 조금 반영해서 뭐 여자 청소년, 여자 어린이들 이야기들도 조금 하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앞에 이제 군대 얘기를 시작하고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중간에 이제 사례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잘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이게 이제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과연 적합한가? 이제 이런 고민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래서 사례에 대한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좀 사례가 되게 장황하게 길어진 것 같아서 한 가지 사례가 뭐 친구들끼리 뭐 싸우고 뭐 때리고 이 사례가 마지막 사례가 좀 길어졌던 것 같거든요, 내용이. 그러면서 조금 그 흐름의 포인트를 좀 놓쳤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이어지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남자다움에 대한 편견들
그리고 여자다움에 대한 편견들 때문에 우리가 나답게 살아가는데 사실 어렵다. 나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나는 박범수로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런 여자다움, 남자다움이라는 것, 이런 편견들 때문에 나답게 살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것들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뭐, 이런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신정은 기자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말을 잘하나 너무 놀랐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말을 했던가 싶고, 저는 일단은 너무 주제 선정이 좋았고, 왜냐하면은 성차별이 문제지만은 역차별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뭐 저도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대 얘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여자친구가 먼저 괴롭혔는데 오히려 내가 혼났다. 요런 부분을 차라리 더 얘기를 해 주면 더 와닿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시는 도중에 좀 약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얼굴이 안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고 부분 쪼끔 더 연습하시면 더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 박범수 씨는 굉장히 연설을 이번이 네 번째 참여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되게 열심히 하셨고 할 때마다 들은 피드백을 조금씩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니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그 연설이 좀 복잡해질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얘기는 이거였죠. 처음에 했던 얘기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일단 첫 번째는 남자는 강하다라는 성차별이 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강하지가 않다. 근데 왜 내가 군대를 가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초등학생다운. 그리고 내 친구들을 보면 나보다 훨씬 싸움도 잘하고 나보다 훨씬 세. 그래서 걔가 뭐 뭐 볼펜 가져가서 쓰고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 무서워서. 이제 뭐 이런 그 본인 주변에서 일어난 소소한 에피소드들로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라든가 혹은 뭐 이제 그런 그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너무 지나치게 선언적으로 규정되는 거에서 비판하는 그런 연설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막 북한 나오고 막 이스라엘 나오고 이러면서 연설이 막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그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연설의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을 한번 좀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처음에 했던 원고를 한번 다시 잘 들여다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썼었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실제로 남녀 간의 전쟁, 그 남녀 역할, 남녀의 성차별 혹은 성에 대한 편견이 굳어지다 보면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전쟁이 어른들 사이에선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터넷 댓글을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인터넷 댓글을 들어가 보면 남자는 여자한테 뭐뭐뭐라고 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뭐뭐뭐라고 하고 뭐 그런 걸 직접 언급하는 건 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적당히 좀 이렇게 순화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내가 보기엔 어른들은 이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남자와 여자.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또래 친구들은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연설문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수정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님, 네네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네. 죄송해요. 네. 죄송한데 박광수 그 학생이시죠? 근데 박광수님은 남녀 간의 그 성별 차이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음소거 키고 얘기했어요. 박범수 씨, 음소거 네. 키시고, 음. 음소거 키시고. 그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네, 그 불편함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 성별로 인해서 내가 겪은 그런 불편감들이 있었고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지막으로는 그 친구들끼리 직접 실천해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제안. 그런 게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한 문장 정도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예선 영상을 아트센터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 예선은 영상심사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까지 그 첨삭 받은 내용을 잘 고쳐가지고 한번 예쁘게 찍어서 보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네네네, 하세요. 네네. 하자고 하면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음. 아까 저 범기 선배가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이 성차별로 해서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게 어릴 때부터 잘못된 그 성관념을 자꾸 심어줬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정말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힘내라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범수 씨 얼굴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지 말고 딱 말씀하실 땐 고정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까는 뭐 이렇게 아마 원고를 읽느라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영상 찍을 땐 그렇게 하지 말고 딱 고정해서 잘 찍으세요. 자, 우리 박소연 씨. 박소연 씨 다음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준비해 주세요. 먼저 조금 얘기를 하자면 네네. 저희가 아직 다 못 썼고 괜찮아요. 지금 다른 친구 한 명이 못 들어온 상태인데 네. 저희가 원래 주제를 그 성차별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기자님께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 주제가. 그러셔서 이번에 주제를 조금 바꿔서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태도와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네,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2학년 강민현과 박소연입니다. 혹시 다들 주변에 성소수자인 친구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희는 여중여고를 나와서 그런지 가까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봤고 그 친구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의 잣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태도와 편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경험했던 일 중에 기억나는 일을 말해보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다시 시간을 돌려봐야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지만 운이 좋지 않았던 탓인지 중학교 때 친구들과는 같은 반이 한 명도 되지 않았고 새로운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밝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성격으로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급식실에서 급식을 먹는데 그렇게 친해진 친구 중 한 명이 다른 친구 한 명한테 조용하고 완전 진지한 목소리로 혹시 너 여자 좋아해? 라고 물었습니다. 되게 불편한 표정으로 말이죠. 근데 또 그 뒤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근데 너가 여자 좋아한다 해도 이해해. 이런 말이었습니다. 분명 앞에서 한 말과 그 표정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나요? 설령 그 친구가 진짜 동성을 좋아한다고 해서 타인이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 친구가 느끼는 좋아하는 감정도 똑같은 사랑일 텐데 저는 그 순간 그 친구들한테 거리감을 느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써가지고 뒤에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험밖에 못 써서 아직 알겠습니다. 아직 연설문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선생님들 위주로 첨삭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정수현 선생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요렇게 도입부를 얘기를 했는데, 뒤에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일상에서 느꼈던 경험이나 받았던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로 포문을 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런 우리 사회에서의 성소수자들이 어떤 차별들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내 성적 지향이나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되게 밝히기 어렵고, 그리고 뭐 되게 저는 또 다른 하나의 예시를 좀 더 뭐 든다고 하면, 뭐 같은 성별끼리 친하게 지내면 너 레즈냐? 너 게이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말들, 이런 예시들, 일상의 그런
일상에서 성소수자들을 되게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들을 조금 예시를 들면서 이게 어떤 게 잘못됐는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언어를 실제로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실천적인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뭐 소소하게 이렇게 언어를 바꾸는 것서부터 뭐 시작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동참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조금 흘러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내용 들으면서는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우리 강자겸 선생님, 네. 강자겸 네. 선생님도 네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이야기되면, 네, 좀 네, 연설문으로서 네, 좀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좀 네,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정원 기자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내용 너무 좋고 또 초반에 그렇게 자기 얘기, 자기 주변 얘기를 저는 항상 연설을 제가 되게 많이 평가를 해봤기 때문에 주제가 사실 막 엄청 새로운 게 없는데 그 주제 중에서 내 얘기를 하면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소연 씨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셨고, 이제 끝을 못 맺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연 씨는 어떻게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되게 많은 그런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이나, 그러니까 되게, 나 근데 그거 이해해 이러면서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상 평소에 그냥 그런 주제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다가 뭔가 얘기를 나오면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무의식적으로 그 친구들도 뭔가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게 없어진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음, 라는 게 이제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음,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꼭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수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장애인도 그렇고 그런 시선이 있는 거를 바꿔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부터 그냥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작은 실천 방안을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이건 사실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간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불편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소수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연결해서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뭐 성소수자 얘기를 갖고 간 건 좋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 궁금한 점은 계속 둘이서 하신다고 하는데, 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연설을 둘이 돌아가면서 한 달락씩 할 건가? 뭐, 그것도 좀 일단 궁금하고요. 뭐, 그렇게 하신다면 좀 재밌는 시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어, 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첨삭에 2번 이상 참석해야 이 참가 자격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소연 씨는 2번 들어오셨는데 다른 친구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팀이기 때문에 박소연 씨가 들어온 걸로 그냥 퉁칠 건지 약간 그 부분들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트센터 측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박소연 씨만 참가 자격을 인정할 건지 아니면 그 친구도 같은 팀이니까 같이 껴줄 건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도입부는 이제 본인의 어떤 주변 사례를 통해서 그 소수자에 대한 이해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뉘앙스 이제 그걸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뉘앙스에 대해서까지 비판하는 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그게 설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걔가 어떤 행위를 했다.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니 그 어, 친구들이 이해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니까 그런 그럼 것들이 그 행위를 자세하게 그렇죠. 넣는 그 게 좋은 거예요?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그래야 비판하고 그러면 싶은 지점이 음, 명확하게 공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너무
경험이 길어질까 봐. 뭐 그럴 수도 그,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시작 단계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본인 주변 사례로 시작을 해서 나중엔 이거를 이슈로 넓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 현상으로. 그럼 예를 들면 동성애자 문제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얼마 전까지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했거든요. 형사처벌을.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형사처벌 안 하기로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뭐 박수 치고 뭐 그러던데. 그런 식의 어떤 형사적 처벌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미국은 또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를 했잖아요. 이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이슈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동성애자가 군에 입대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군 내 동성애는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그 편견과 차별이라는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 이슈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나와보면.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냥 이제 너 뭐 동성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인식의 문제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적 형사적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 사회 제도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소연 씨 팀은 이 문제의 여러 지점 중에 특히 어느 지점에 포인트를 둬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결국 지금 당장 박소연 씨가 이 연설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중점을 둔 포인트가 뭔지, 그래서 나는 뭘 바꾸자고 얘기하는 건지. 연설은 설득이라 그랬잖아요. 연설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고, 그걸 통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거든. 그냥 성소수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는 건 그냥 설명인 거잖아요. 강의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뭘 바꾸고 싶은 건지 그 포인트를 명확하게 두 분이 좀 토론을 하셔가지고 그걸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도입부는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그 포인트에 맞춰서 이후에 어떤 근거들이 제시가 되면서 연설문이 이어져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그 둘이 하는 문제는 아센터 측하고 따로 우리 간사님들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제 바꾸신 건 너무 좋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조윤성 씨,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 조윤성 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엄북초등학교 5학년 조윤성입니다. 우 to the 영 to the 우, 동 to the 그 to the 라미.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많이들 즐겁게 보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성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는 자폐 스펙트럼의 여성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했는데, 장애뿐만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세상의 눈들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부부가 다닐 경우 여성 직원이 우선적으로 선택됐습니다. 극 중에 이런 말은 너무 놀라서 제가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길을 막아서야 되겠어? 아내의 앞길은 뭘까요? 저희도 어머니도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어머니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여러분, 뭔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남성스럽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식스팩에 힙세고 강한 사람인가요? 또 여성스럽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쁘고 날씬하고 얌전한 사람인가요? 알고 보면 여성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주는 것들 속에 이미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찍는 유튜브를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으며, 남자가 여성을 책임지거나 예쁜 여성이 강조되는 잘못된 성역할로 스토리된 애니메이션과 동화책을 자연스럽게 읽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학교 체육 시간의 일입니다. 같은 반 여자 사람 친구가 저를 앞으로 밀치더니 넌 남자니까 앞에서 공이나 막아! 여러분, 저 남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키모노 1번이고 몸무게 기준 이하이며 공 맞을까 두려워 피해 다니는 여린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왜 남자라는 이유로 앞에다가 공바지를 해야 하나요? 남자에 대한 여자아이들의 생각에 너무 혼란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엔 아직 미약합니다.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집에서 매일 만나는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교육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3분 조금 넘게 하신 것 같네요. 자, 우리 권소희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좋은 점 하나, 굿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권소희 씨 음소거 키시고, 네. 저는, 이분이 되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목소리나 뭐 말하는 톤이나 그런 것도 잘 설정하셔서, 이렇게 관심을 잘 끄신 것 같아요. 내용도 충분히 설득력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정의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좋은 점 하나, 굿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정의현 씨. 약간 그 아기상어 예시 등 것좀 약간 예시나 약간 얘기가 되게 공감됐고 그 약간 목소리 톤이나 그런 것도 약간 절기있다네 약간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시간만 좀 늘리면은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강자겸 선생님 코멘트 해주세요. 네, 저는 내용이 참 좋았고요. 그 마지막에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은 아직 성역할 그거 뭐라고 했죠? 예, 미약하다? 그거에 대해서 미약하다. 성역할에 대한 뭐가 미약하다고 제 표현하셨는데 제 그 단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인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네, 뭐 미약하다고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네, 보통의 성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네, 성차별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잘 하고 너무 잘 연설문을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정수현 선생님 음소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되게 잘 들었고요. 어쨌든 뭐 아기상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나 이런 사회적 어쨌든 이슈가 됐었던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내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천천히 말하면 시간은 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자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사실 미약하지 않잖아요. 어른들보다 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윤성님께서도 어린이들도 이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도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다짐들이 좀 더 자신 있게 들어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신정은 기자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다 비슷한 얘기 해주셔서 저도 뭐 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조금, 공감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고, 특히 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왜 곰새마리를 얘기하면서 아빠는 뚱뚱하고 엄마는 날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 엄마가 사실 뚱뚱한 경우가 더 저도 많죠. 뭐 꼭 뭐 네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저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서는 확실히 좀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고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집안일도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빨리 우리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참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을 조금 천천히 하면 조금 이렇게 꼬였던 부분도 조금 덜 꼬일 것 같고 시간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고 지난번에 나온 첨삭 내용 잘 반영해 주셔서 연설이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우투더 영투더 오늘 한 번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하나만 해도 다 아니까. 그다음에 지금 조윤성 씨 위치가 아마 옆에 있는 그 지구본이랑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지 말고 가운데로 오라고, 가운데로. 화면의 가운데로. 그러니까 조윤성 씨가 일로 가야 되겠지. 왜냐하면 뒤에 지구본 세계 지도 사진의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조윤성 씨 자체가 옆으로 가서 컴퓨터를 옮기지 말고 본인이 이쪽으로 그거 말고 그렇지 예. 이쪽으로 가서 본인이 지구 세계 지도의 가운데 오게끔 그렇게 위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구본을 가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실제로 하실 때는 본인이 화면의 가운데에 딱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보고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마지막 부분에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뭐 청소년, 어린이, 뭐 초등학생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저희는 아직 뭐 약하고 미약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귀엽긴 한데 조금 그거보다 그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는 뭘 하겠다, 나의 다짐, 이런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청소년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 정도의 실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연설을 듣는 청중들, 그게 어른일 수도 있고 동료 청소년일 수도 있죠. 여러분도 이런 걸 같이 해보자라고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는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현 씨 한번 해보실까요? 정의현 씨 음소거 키시고 그 발표하실 네네. 때는 비디오 좀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런 것 다 첨삭 요인이니까. 네. 자, 준비, 시, 시작. 네. 여러분은 현대 성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정혜연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잘못된 성문화와 역차별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차별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영상 중 일부분을 편집해온 흥미로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길거리에서 한 여성에게 성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게 되는데 그 여자는 자신 있게 과거 조선시대부터 여성은 차별을 당해왔고 심지어 몇십 년 전만 해도 임신 및 출산을 핑계로 한 부당해고 등 다양한 차별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조금씩 제도 등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욱 차별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고 시작을 하면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사회에서 약 2년이나 소외되는 큰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여성 전용 주차 공간 등 현재는 여성 우대 정책 등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여성은 할 말을 잃고 그저 모르겠다고 답변한 뒤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사실 시청자들과 남자는 이러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리액션을 예상했습니다. 영상 원본을 확인해보면 남성은 어떻게 여성의 주장을 할지, 어떻게 답변하고 반박할지 성 전문가 등에게 이미 사전 조사를 완벽하게 끝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자가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댓글에는 다 맞는 말이죠? 반박 못하죠? 라거나 진짜 시원하네, 이 집 사이다 잘하는구만, 또는 응 요즘 무슨 성차별이야 역차별임 수고 등 남성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을 지지하는 반응의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메갈 코스프레 실패했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메갈은 메갈리아를 줄임말로 여성이 소아성애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남성이 소아성애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는 중립적으로 대응하며 여성 혐오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비속어처럼 표현한 것인데 물론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속 특성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영상의 게시자가 비방 및 욕설, 비난 등의 반응을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여론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요즘 성문화는 심각하다고 더욱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언행 하나만 실수해도 게이라고 비난받고 누가 누구랑 했다는 소문이 만연하며 물통을 남성의 성기 등에 비유하거나 과학 실험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고무 라텍스 장갑을 콘돔인 척하는 등 남학생들 간의 야한 농담으로 여학생들의 불만 등이 만연합니다. 또한 최근 학교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단체로 서로의 바지를 내린 등의 성적 폭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꼈을 뿐더러 서로 화가 나서 서로에게 주먹 다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학교 성교육도 문제입니다. 피임법, 생리 등 실질적인 성교육보다는 성폭력 주의사항, 7세 추천용 성교육 영상 등 나이대와는 맞지 않은 교육이 대다수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교육이 잘 되어야 하는 성교육이 오히려 반대로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서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약 40세 정도의 남성이 앉아 주변의 여성들에게 자신이 앉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화를 내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우는 한 여성과 무슨 소리냐고 발뺌하는 한 남성, 그리고 그 여성을 시끄럽다 비난하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여성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왜 여자인데 군대를 가냐는 남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성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잘못된 성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교육부터가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교육을 좀 더 개방적이고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진행하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너무 야하다거나 나이에 알맞지 않다는 말도 적진 않겠지만 오히려 당시의 나이에 맞게 야동 등 인터넷 등에서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아닌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인식 또한 바꿔 성이 그저 욕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네티켓을 지키며 아름다운 성문화를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문화, 앞으로는 더욱 고쳐나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오늘의 연설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46분에 시작해서 51분에 끝났네요. 한 5분 정도 시간은 쓰신 것 같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번에 박범수 씨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박범수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 일상생활 길거리 뭐 지하철 그런 데에서 그 주장에 예를 많이 들어주셔서 좀 잘 들었고, 더 보충할 점은 그 주제를 좀 명확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좀 잘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소연 씨. 박소연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일단 먼저 그 역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먼저 다시 여쭤보면 그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그 역차별 그러니까 여성 우대 정책으로 인해 남성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 제 원래 주제가 역차별이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잘못된 성문화 그쪽 방면이 약간 바뀌다 보니까 좀 약간 문제가 조금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어쨌든 그 역차별에 대해서 약간 확실하게 의견을 해주셨으면 하고 내용 자체는 어쨌든 성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 내용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역차별에 대해선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떤지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확실하게 그 제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미국에서 대학교를 갈 때 4분의 1은 무색인종을 뽑아야 한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역차별을 배우면서. 근데 그때 미국인들이 이제 백인들이 유색인종의 4분의 1을 뽑는 건 우리한테 역차별이다.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지만 결국 역차별이 아니라고 여태껏 그들이 받아왔던 차별에 비해 그들을 먼저 우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걸 제가 교과서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때문에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건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현 시대의 남성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의 그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조금 서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센터로 가볼게요. 정수연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 하나요? 네, 네. 누구요? 저는 코멘트 안 하나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래요? 예. 하실 거면 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오케이. 정수현 선생님. 네. 일단은 되게 긴 연설문을 잘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박소연 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차별이라던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설득력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연설문의 주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이제 후반부에 든 예시 중에 뭐 성기를 만지는 문화라던가 뭐 학교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또래 간의 문화들 있잖아요. 또래 간의 남성 문화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사실은 학교 성교육 시간에 이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래 문화들, 성문화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냥 뭐 단순히 성폭력 예방 교육의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뭐 성교육이 필요하다라던가 이제 뭐 뒤에 성교육의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조금 그런 방향으로 조금 돌려서 조금 그런 문화에 대한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시니까 차라리 오히려 그 또래 문화 안에서 비롯된 내용들을 끌고 가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뭐 같은 성별이면 괜찮을까 뭐 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불편했는데 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뭐 없었다던가 뭐 이제 이런 어떤 본인들의 문화 안에서 내용들을 좀 끄집어 오면 조금 더 내용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강자겸 선생님도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유튜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예였잖아요. 예인데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저는 사실 그걸 들으면서 그 유튜브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현상만 이렇게 늘어놓으신 것 같아서, 그걸 보고 들었던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그래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확하게. 그리고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네, 주제를 성문화든 뒤에 뭐 또 성교육을 다뤄주셨는데 성교육에 대한 것이든 뭔가 조금, 네, 하나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표현으로 이제 뭐 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교육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어른들의 시선을 좀 표현하신 것 같기는 한데, 성교육이 그럼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야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 성행동에만 사실 초점이 맞춰진 경우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교육이 정말 어떤 성기 중심의 교육이라고만 생각하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차별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교육에 대한 주제들이 다양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신정은 기자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주제가 성문화와 역차별인데, 성문화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역차별을 말하려고 하는 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아까 앞서서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코멘트들을 좀 많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시선 처리나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신데, 말이 조금 빨라서, 조금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문화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차별보다는 차라리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그쪽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연 씨 연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잘못된 성문화와 역차별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역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마치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연설문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남자들은 이건 역차별이다라고 주장하고 여자들은 아니다 차별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성문화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주변에 있었던 뭐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그 일상 속의 사례들을 가지고 연설문을 전개하는 건 참 좋은데 앞부분에 그 댓글 유튜브에 달린 댓글에 관해서 너무 길게 설명이 나오면서 이게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지 문제 뭐 그 부분이 조금 그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잘못된 성문화와 역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려는 얘기가 뭔지 그걸 한번 잘 이렇게 짚어가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려는 게 저는 예를 들면 올바른 성교육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상의 잘못된 어떤 댓글 문화에 대해서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라든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짚어서 처음에 도입부에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주장에 맞는 내용으로 연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례는 되게 풍부하고 재밌는 그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살리시되 어쨌든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달라. 그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메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좀 설명이 잘못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메갈리아는 그 남성 혐오, 그 여성 혐오 단체가 아니라 남성 혐오 단체로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거지. 너 메가리지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남자가 여자한테 너 남성 혐오지라고 얘기할 때 메가리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쓰신 거죠, 본인이. 그래서 그 의미는 제대로 풀어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뭘 하자는 건지에 대한 도입부에 얘기했던 구체적인 주장 그걸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수정해서 수미상관하게 뒷부분에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통일성 있는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선 영상 보내실 때는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마지막 순서는 권소희 씨입니다. 권소희 씨. 권소희 씨까지 하면 오늘은 끝날 것 같은데요. 자, 권소희 씨 음성을 키시고 자, 준비 잠시만요. 네, 저 그 마지막 부분이 네. 마무리가 좀 미흡해요. 괜찮아요. 네, 한 대까지만 하세요. 한 대까지. 그것만, 네, 네, 네.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야, 너 집에서 야동 보냐? 너 설마 게이야? 너도 여자 가슴 보면 고추가 커지냐? 오랜만에 학교에 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자, 남자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당황스러워서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도 같이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친구들에게 듣기 좀 불편하다고 말하며 그런 말의 의미를 물어봤더니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며 재미있다는 듯 가슴 크기, 음경이 아닌 고추 길이 등 여자, 남자 친구들은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신체 부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왜 이런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고 상대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명칭으로 아무렇지 않게 할까요? 여자, 남자 다 같이 서로의 신체 부위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개방적인 대화일까요? 친구들은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궁금했던 것입니다. 내가 요즘 전과 다르게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는데 내가 나빠진 걸까? 내 몸도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만 그런 걸까? 내가 왜 그런 건지 다른 친구들도 나와 같은지 알고 싶고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성인식을 고취시키고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성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성장 발달 이론가들은 인간의 전 생애를 연령에 따라 여러 발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연령에 따라 성장과 발달 사항이 다르므로 성교육 또한 단계별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화하는 등 성교육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 5세 아동부터 그림책을 이용해 남녀의 신체 구조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학생들의 신체 성장 속도에 맞게 임신, 태아, 2차 성징, 자위행위, 성기, 성병, 피임, 불감, 호르몬 등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모 지역 유아 스포츠단에서 6살 남자아이가 짝꿍인 여자아이의 하의를 내리게 한 뒤 이를 지켜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한 상담센터에서는 9살 이하 아동이 가해자로 지목된 성폭력 상담이 400건이 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성적 놀이와 관련돼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 통계들을 보면 유아 성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기는 성에 대한 기초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가집니다.
청소년기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적 발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성고민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게 되면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과 성과 관련된 고민과 호기심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습득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일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들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체 구조 차이, 성장 속도, 자위 행위, 성폭력 등에 관한 교육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고 있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화법과 용어를 사용하며 좀 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죄책감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교육은 이끌어주는 멘토 강사와 학생들이 소규모 동아리 형태로 만나 기획부터 활동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들은 대부분 많은 친구들로 인해 질문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소규모 동아리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과 있을 때보다 좀 더 편하게 질문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전제가 되는 소규모 동아리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강사와도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어서 다른 어른들과 나눌 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주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주제의 대화를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고민 상담까지 가능한 멘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령에 따라 성장과 발달 사항이 다르므로 성교육도 단계별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단으로 하는 성교육은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의 연령별로 세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다 보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흥미가 떨어져 성교육에 관한 관심도 떨어질 테고 너무 앞선 내용은 연령에 맞지 않게 빠르게 노출시키는 꼴이 될 수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크게 나눠보자면 초1, 초3, 중1, 중3은 각각 성장 발달 상황이나 감수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집단보다는 소규모로 하게 되면 서로 모임 시간, 주제도 같이 정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같이 약속한 시간에 자발적으로 모이고 학생들이 직접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하여 편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몸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고 나와 같거나 다를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다면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뭐, 죄송한데 계속 끊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잠깐 계속 끊겼죠. 끊겨도 들리긴 들렸어요. 내용은 이어졌으니까 우리 조윤성 씨부터 음소거 킨 김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내용적인 면에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거는 약간 성교육에 대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이나 아니면은 뭐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 말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성교육을 약간 나이대별로 해야 한다 이런 거에 너무 비중을 둔 것 같아서 약간 사례랑 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랑 약간 반반 섞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의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그 약간 끊기는 거 좀 그렇긴 했는데 그런도 도중에 약간 단체로 하는 성교육 대신에 차라리 개개인을 맞춰서 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센터로 가볼게요. 정수현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연설문 되게 알차게 준비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자료도 찾아보시고 애를 많이 쓰신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학교에서 친구들이 되게 무분별하게 해서 되게 불편했다.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결국에 성교육의 필요성으로 연결이 되어졌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뭐 아동이 뭐 바지를 벗기는 뭐 그런 사건이라던가 이런 폭력적인 사건들로만 연결지었던 지점들이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고 내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소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교육들을 사실 나의 삶과 연결지어서 받는 부분인데 이제 그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폭력의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만 이야기된 거는 조금 아쉬웠고 대신에 이제 그런 사례가 중간에 나오기보다는 앞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했었던 질문들을 가지고 사실은 뭐 나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몸과 마음의 변화들도 같이 경험하면서 내 몸의 변화들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궁금하고 근데 사실은 뭐 누구에게 물어보기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교육이나 뭐 사교육에서 되게 발달 단계별로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으로 조금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성교육을 받았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조금 더 즐거운 상상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부분은 너무 좋지만 이제 좀 비슷한 내용들이 끝에 갈수록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강자겸 선생님도 코멘트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들었는데요. 장난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앞에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 다루는 성교육은 이제 뭐 약간 많이 찾아보셔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셨지만 이제 너무 발달 단계 중심 약간 그런 그런 내용들이 담긴 성교육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어떤 성교육을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다뤄주시고 이제 앞서 얘기하신 뭐 발달 단계 뭐 그거에 맞게끔 하는 교육 그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앞에 예를 들었던 것과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저 한마디만 더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서 사실 어떤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고 이런 얘기들을 뭐 예를 들면 자위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청소년들은 사실 자위도 하고 있고 자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어떤 관심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교육 현장에서 내용으로 충분히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로 연결 지으면 그 아까 친구들이 했었던 그 장난과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받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래서 성교육의 필요성이랑 연결 지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정원 기자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저는 이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굉장히 모범적인 연설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혹시 권소희 학생이 과거에도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자신의 스토리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중간에 이제 해외 사례도 조금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결법까지 주는 게 굉장히 저는 구조가 논리정연했는데 저는 좀 몇 가지 되게 좋았던 게 유아기 때 왜 우리는 배우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 앞서서도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해결법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정책을 만드는 토론회가 아니니까 오히려 조금은 연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왜 유아기 때 좀 배워야 되고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러프하게 요 부분은 하고 넘어가면은 앞서 나왔던 그 지적이 조금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연설문 자체는 잘 나왔고 좋아요. 도입부에 참 어떻게 보면 센 얘기들이죠. 이제 들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뭐 차마 제가 입으로 옮기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확 관심을 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직접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한테 되게 불편했는데 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얘들은 그럴 나이야. 딱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길 나이였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관심이 생긴 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기별로 맞춤형 어떤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스토리고, 그 시기별 발달 맞춤형 성교육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건 선진국을 보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은 좋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데 이제 중간에 예를 들면 그 사례들이 본인의 학교에서 겪은 여러 가지 성차별이나 어떤 잘못된 성적인 대화나 이런 거에 사례들이 막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또 하나하나 되게 센 내용들이에요. 뭐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탁 나오면서 그런 걸로 자꾸 사람들이 관심이 막 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기별 성교육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또 그것도 그거대로 또 약간 반복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이 약간 좀 그 늘어진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뒤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뭐 발달 단계에 따른 시기별 성교육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교육의 방식은 도가리 형태로 해서 소규모로 상담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성교육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성교육과 권소희 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식을 비교해가지고 구체적인 특징 위주로 몇 가지만 짚어주고 그런 성교육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청중들에게 이 연설을 듣는 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책 담당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런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뭐 사례들이 워낙 생생하고 좋아서 이제 그 내용들을 살려서 뒷부분의 정책 제안을 조금만 정리하면 되게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 내용의 성교육 내용 같은 걸 추가할까요?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원고가 나온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봐 주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오늘이 그 온라인 첨삭으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더 이런 자리를 가지긴 어렵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연설문을 보내기 전에 연설 영상을 찍어서 예선 보내기 전에 조금만 더 한 번 더 첨삭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 그 원고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개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 코멘트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는 내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저장해서 개톡되면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그 공개 채팅방에서는 개톡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어쨌든 첨삭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소감 듣고 마칠게요. 우리 처음에 한 박범수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오늘 어땠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그 원고를 마무리하느라 제 시간에 못 들어왔는데 지난번보다는 잘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잘 들었고요. 마지막 첨삭이어서 좀 아쉬웠어요. 네, 제일 많이 들어오신 분이 또 제일 아쉬워하시는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윤성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완벽하진 않게 썼지만 그거를 또 선생님들이 잘 보완할 점이랑 캐치해 주셔서 더 낫게 연설문을 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서 너무 아쉽네요. 그다음에 우리 박소연 씨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소감. 그 계약하고 나서 첨삭을 한 거라 평일에 뭐 야자나 학원이나 뭐 학교 수업 때문에 못 들어왔었는데 5회 중에 2번밖에 못 들어와서 너무 아쉽고 또 마지막 첨삭인데 아직 완성을 못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해주신 말씀들 참고해서 좋은 원고 쓸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 마무리되면 저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한번 보고 추가로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 알겠습니다. 정의현 씨도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도 약간 일정이 좀 많아서 2번밖에 못 참여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그 코멘트도 많이 받고 이제 수정할 것도 좀 많아서 약간 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소희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나 좋은 점들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보완해서 원고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하센터의 정수현 선생님, 어떠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두 번째 첨삭 참여인데, 이제, 두 번 보신 분들도 계신데,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을 수정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연설대전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준비 잘 하셔서, 되게 의미 있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연설대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자겸 선생님도 네.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이 연설대전 그 글들 쓰실 때 예를 많이 드시잖아요. 어떤 뭔가 이제 논리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서 이 글을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시는데 사실 그 예는 예시일 뿐이에요. 선생님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예를 얘는 진짜 예시일 뿐, 각자의 생각, 주장하는 바를 나의 언어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기대가 되고요. 네,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신정은 기자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글을 쓸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주제는 명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고 쓰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해서 지금 분명히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어서 지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걸 막 다 고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주제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뭔지 고민을 해서 요거는 좀 고치면 좋겠다 하면 고치고 요런 거는 그냥 뭐 그냥 그 사람 생각이 그런 거지 요렇게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거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이렇게 의미 있는 기획을 이렇게 기획해 주신 주최 측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도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소연 씨, 정우현 씨 가능하시면 비디오 잠깐만 켜주시고, 자, 화면만 한번 봐주세요. 자, 화면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찍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온라인 첨삭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좋은 계세요.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